안녕하세요 여러분. 3D Max 기초 강좌 인터페이스 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메뉴바, 툴바, 메뉴바, 여기 커맨드 파넬은 안 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터하고 좌표 보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수업을 녹화한 걸 제가 잠시 들어봤더니 이 커맨드 파넬을 갖다가 제가 컨트롤 파넬이라고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살짝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지금 커맨드 파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맨드 파넬 사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표시 있죠.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부분입니다. 크리에이트 부분에 이렇게 밑에 지오메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위 메뉴로 이렇게 지오메트리, 쉐입, 그 다음에 라이트, 카메라, 헬퍼, 스페이스 랩, 시스템 이렇게 6가지, 7가지 하위 메뉴가 있네요. 하위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 하위 메뉴에 또 이렇게 그 밑에 또 다른 하위 메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는 이제 기본적인 도형들이에요. 그래서 박스, 콘, 스피어, 지오스피어, 실린더, 튜브, 토러스, 피라미드, 티포트, 플랜, 텍스트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도형들이에요. 박스, 스피어, 실린더, 토러스 이것들이 이제 뭔가 하고 또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이제 박스가 되겠죠. 육면체인데요. 자, 박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또 이제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자, 일단 그려볼게요. 자, 탑뷰에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띄지 마시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손을 띄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높이가 생성되죠. 밑으로 내려도 높이가 생성됩니다. 요 두 개는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요 기준 모듈 축에서 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통 위로 많이 생성을 합니다. 플러스 값을 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하면은 요 이제 박스가 고정이 됩니다. 자, 박스가 이제 고정이 됐으면은 여기 이제 한번 보실까요? 파라메타 보시면은 생성하고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고 났더니 이렇게 벗어났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내비게이터에서 줌 익스텐드 셀렉트 그러면 이렇게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여기가 이제 노랗게 선택된 뷰죠. 작업 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모든 화면 들어와라 하는 거 줌 익스텐디드 올이었습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파라미터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랭스가 71.311. 이 수치는 상대 수치가 절대 수치가 아니고 상대 수치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71mm다, 71인치다, 71m다 하는 단위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은 비례를 볼 때 이 수치가 제일 정확하죠. 그러니까는 50 세로죠. 가로 50 높이 헤이트 5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50, 50, 50이라는 게 상대 수치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비율로 따집니다. 세로보다 가로가 2배 그러면 100이겠죠. 이렇게 넓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수치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셋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하기 편한 수치 밀리미터라든가 센티미터라든가 인치라든가 이런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바꾸는 거는 뭐 순식간에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기본 우리가 작업할 때는 비례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냥 상대 수치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랭스 세그멘트, 위스 세그멘트, 헤이트 세그멘트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수치를 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세로
세그멘트를 2로 나누니까 두 개로 나눠줬죠. 자, 세그멘트 하나, 세그멘트 둘. 이 세그멘트는 무슨 소리냐면은 선이란 소리입니다. 선이 두 개가 됐죠. 하나, 둘. 자, 하나 더 올리면은 이렇게 셋. 선이 하나, 둘, 셋으로 나눠졌다는 소리예요. 그 세그멘트는 선이란 소리입니다. 자, 가로도 하나, 둘, 셋 나누고, 헤이트도 하나, 셋 나누면 이렇게, 그러니까 3, 3은 9, 3, 9, 27, 27개의 박스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퍼스펙티브에서 보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그멘트를 필요 없이 나눌까요? 용량은 29배가 됐겠죠. 정확하게 29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용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필요할까? 우리가 이걸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조절이 되고 위치도 이제 조절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딱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는 쉐이딩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보여요. 자, T포트를 놓고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T포트를 하나 놓고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렇게 쉐이딩 뭔가 재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철사처럼 보이죠. 이 색깔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이유는 이 부분은 작업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쉐이딩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쉐이딩으로 보이면은 용량이 커지게 되겠죠. 여기 이제 재질이 보여줘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꼭 와이어로만 봐야 되냐면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여기가 이제 프론트라고 그랬죠. 맨 앞에 보시면은 프론트 뷰, 퍼스펙티브 뷰, 탑 뷰, 레프트 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였는데요. 자, 끝에 보시면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은 와이어 즉 철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디폴트 쉐이딩, 기본 쉐이딩 재질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자, 얘를 이렇게 디폴트 쉐이딩으로 바꾸면은 여기도 이렇게 쉐이드 형태가 보여요. 와이어가 없어지고 쉐이드가 됐죠. 물론 모든 면이 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업할 때 이제 용량이 커지겠죠. 작업 환경도 좀 불편해지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두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 얼굴 같은 거 만들 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쉐이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퍼스펙티브도 기본 쉐이딩을 없애고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둘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없애기로 하고요. 자, 다시 이제 디폴트 쉐이딩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세그멘트가 나눠진 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면을 자를 건가가 구분이 됐는데 여기선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요 나눠진 엣지를 요 엣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그멘트가 쭉 나눠져 있는데 요 하나하나를 엣지라고 그래요. 자, 엣지가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엣지 페이스를 놓으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작업할 때 엣지 페이스를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작업하기가 좀 편하고요. 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점을 하나하나를 이제 버텍스라고 하는데 이 점의 위치가 어딘지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엣지 페이스를 놓고 봅니다. 물론 이 엣지 페이스를 놔도 이렇게 렌더링을 하면은 안 보이니까 똑같이 보여요. 작업할 때만 이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박스를 선택했는데 크기를 좀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야 되는데 여기 파라미터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처음에 생성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어디 장치 나갔다 들어오면은 파라미터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그 옆에 있는 크리에이트 옆에 있는 요 모디파이 부분이에요. 모디파이는 이제 변형을 준다는 소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변형밖에 없습니다. 아까 했던 게 나왔죠. 자, 가로가 좀 긴 박스 형태를 만들고 싶다. 이제 사과 박스 정도 되려나요?
그 이제 세그멘트 뭐 줄이기도 하고 더 늘리기도 하고. 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생성됐을 때 나왔던 파라미터가 없어졌을 때는 이 모디파이 패널에 가서 찾아라. 물론 물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50으로 놓고요. 자, 이제 나머지 것들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할까요? 코는 원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뿔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일단 먼저 밑에 아래면에 반지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윗면에 넓이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콘도 있고 이런 콘도 있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생성 방법을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자, 클릭 마우스 버튼을 놓지 말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먼저 넓은 면이 이제 그려지겠죠. 자, 놓고 그 다음에 박스처럼 위로 당기든지 아래로 당기든지 합니다. 자, 위로 당기고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한 다음에 놓고 누른 상태로 하시면 안 돼요. 클릭 놓고 자, 올리면은 넓어지고 내리면은 좁아진다. 물론 이것도 여기서 이제 레디우스 1 아래 반지름이죠. 자, 50 25 넣고 반지름이에요. 자, 레디우스 2 20 하면은 요 정도 5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그 도로에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음주 단속할 때 많이 쓰이나요? 자, 그리고 높이는 한 100. 사람 찌르게 생겼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아이스콘 같은 경우에는 위가 이렇게 되죠. 자, 헤이트의 마이너스 값을 줘볼까요? 자, 마이너스 값을 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이스콘처럼 됐죠. 간단하게 아이스콘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헤이트 세그멘트가 이제 있어요. 박스에는 없던 건데, 캡 세그멘트요. 캡 세그멘트는 요 위에 있는 걸 캡이라고 그래요. 딱 씌워졌기 때문에 캡이라고 그러고, 요 캡 세그멘트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기본은 1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드는 24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24각형이란 소리입니다. 24각형인데, 얘를 보시면은 좀 거칠죠. 지금 24각형이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거칠게 보이죠. 얘를 이렇게 수치를 올려주시면은 아주 깔끔한 107각형, 108각, 114각형이면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요 수치를 늘리면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모델링이 되는데, 문제는 용량이 역시 커진다는 데 있죠. 아까 기본은 24였고요. 역시 밑으로 내리면은 거칠게 됩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삼각형, 삼각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뿔, 오각뿔, 육각뿔, 칠각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각뿔이다 그러면은 이제 로폴리곤 작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게임 그래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용량 문제고 빨리빨리 로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거칠게 만드는데, 그거 이제 로우 폴리곤이라고 그래요.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폴리곤인데, 이 폴리곤 수가 좀 적다. 그래서 이제 로우 폴리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스무스 값이 들어가 있죠. 그 스무스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 12각형이지만 그런데도 좀 부드럽게 보여라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스무스 값을 꺼놓으면은 이제 강면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렌더링을 했을 때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자, 스무스 값 킨 거, 자, 얘 모디파이 가서 작업을 했네. 자, 스무스 값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이 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각형을 원할 때는 스무스 값을 꺼주시면 되고 좀 부드럽게 보이는 원뿔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무스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원뿔의 생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는 공입니다. 구를 말하죠.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위도와 경도가 나와 있는 지구본 같은 놈이 형성이 됩니다. 자, 예를 보면은 이제 많이 쓰이는 형태인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몬스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철퇴 같은 걸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삐쭉삐쭉 뭐가 나와 있잖아요. 가시 같은 게.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크기랑 요 위에 있는 크기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게 이제 지오스피어인데요. 지오스피어는 스피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스피어는 어느 면에서 봐도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기에 조금 편합니다. 물론 이제 두 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피어를 쓸 건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스피어도 역시 이제 파라메타를 한번 봐야겠죠. 자, 파라메타가 없어졌으니까 모디파이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스피어 반지름이 16이에요. 반지름 25로 하고 세그멘트 32각형이란 소리죠. 스무스 값이 되어 있고요. 아까 원뿔하고 비슷하죠. 자, 16 정도 하면은 이렇게 거친 공이 됐죠. 자, 그리고 지오스피어도 역시 아까처럼 레디우스 값을 25 줬나요? 자, 같은 크기가 됐고 역시 세그멘트를 좀 덜 나누면 그 거친 공이 되죠. 아무래도 면이 많다 보니까 일반 스피어보단 지오스피어가 용량이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이코사인데, 자, 옥타로 하면은 이렇게 테트라 이렇게 형태가 좀 바뀌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헤미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구에는 헤미스피어가 있는데요. 헤미스피어는 뭐냐면은 이 반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돔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반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쓰이는데, 자, 헤미스피어는 기본이 0이에요. 0이면은 완전히 구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수치를 쭉 올리시면은 올림에 따라 어떻게 돼요? 단면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다 없어지는 거는 1입니다. 그러니까 반구는 0.5가 되겠죠. 0.5면은 딱 이렇게 반구예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슬라이스 어디를 칠 건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수박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먹기 좋게 딱 위를 자르면 모양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헤미스피어가 이렇게 딱 하나 딱 반구예요. 수박 반 자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헤미스피어 개념이었습니다. 생성은 간단해요. 그냥 클릭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는 원기둥이에요. 자, 원기둥을 보시면은, 자, 클릭, 반지름, 높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반지름 조절할 수 있어요. 반지름 20, 높이 뭐 60. 자, 세그멘트는 5로 기본이 되어 있죠. 여기 원형이기 때문에 캡 세그멘트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테처럼 세그멘트가 나오고요. 기본은 1이죠. 그리고 사이드 값은 여기 18각형인데 기본은 최저는 삼각형 이렇게 돼 있어요. 뭐 12각형 넣을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스무스는 똑같아요, 아까랑.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는 생성될 때마다 왜 앞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하고 컬러가 다르게 나올까요? 자, 이 여기 나오는 컬러는 랜덤하게 나오는 컬러예요. 사각형인데 저희가 원해서 나온 컬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컬러가 생성이 되는데요. 얘는 랜덤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왠지 좀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네임 앤 컬러 부분에서 이거 바꿔주시면 돼요. 누르면 기본 컬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단지 오브젝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오브젝트를 구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똑같은 색상으로만 나면은 이제 헷갈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지금 얘는 박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 001이 됐습니다. 만약에 박스를 하나 더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이름이 박스 002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브젝트가 많아지면은 이게 이제 박스로 만든 오브젝트가 한 20개쯤 있다 그러면 다 박스란 이름을 달고 있죠. 박스 001, 002. 물론 뒤에 숫자로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나는 이걸 가지고 소파를 만들 거야. 그러면 얘를 소파. 나는 얘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 거야. 그럼 의자. 한글도 아주 잘 먹습니다. 자, 얘는 아이스크림이야.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은 얘는 이제 의자, 소파구나, 아이스크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뭔가 이름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드는 의문 또 하나. 그러면은 박스, 콘, 스피어, 실린더까지 했는데요. 이게 왜 여기 기본으로 들어있지?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변형을 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하겠죠.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손에서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죠. 핸드폰을 하나 만들겠다 했을 때, 자, 핸드폰의 형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박스 형태랑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박스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자, 가로 세로 비율 맞추고 높이만 이렇게 두께만 생성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 같은 형태가 되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 곡면을 주고 여기 이제 화면 부분 들어갈 거 하고 뒤에 카메라 나올 때 좀 이렇게 영역을 따서 좀 튀어나오게 하면은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작업을 쉽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여기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다듬어 나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면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면을 무한히 이제 옆으로 펼치고 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조각을 할 때 점토를 조금씩 붙여서 눈, 코, 입을 만들어 나가는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이나 나무 큰 거를 갖다 놓고 쪼아가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조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링 할 때도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변화를 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면 한 장을 만들어 놓고 그 면을 여러 가지 다양한 곡면을 줘가지고 형태를 다듬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물이라든가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이 기본 도형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어떤 캐릭터, 즉 사람형 캐릭터를 만들 때는 한 장의 면을 가지고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기본적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스탠다드 프리미티브가 기본적인 게 있다면 여기서 약간 더 확장된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리더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요 튜브. 튜브는 원기둥 실린더하고 같은데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제 우리가 관이라고 그러죠. 파이프 만들 때 쓰는데요. 자, 먼저 클릭 드래그해서 외경을 만듭니다. 외경을 만든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놓고 이렇게 안쪽으로 내경을 만들고요. 다시 클릭한 다음에 버튼 띄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생성하면은 이렇게 파이프가 만들어지죠. 위로. 그 다음에 클릭하면은 형태가 이제 고정이 되겠죠. 자, 튜브형입니다. 자, 튜브도 파라메터 레디우스 1이 뭐예요? 외경이었죠. 그리고 레디우스 2는 내경이었고, 자, 얘를 뭐 확 줄이고 더 줄일까요? 5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레디우스 외경을 10. 그럼 이렇게 좁은 파이프가 되죠. 뭐 7 하면은 아주 얇은 파이프가 되겠죠. 대나무 정도 되는 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수치 조절하시면 되고, 역시 여기 헤이트 높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캡 세그멘트 원형이니까 캡 세그멘트가 있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세그멘트를 왜 나누는가는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변형시켜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튜브는 관입니다. 관, 파이프. 자, 캡 세그멘트 기본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러스. 얘는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튜브가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도너스 형태죠. 옛날 도너스. 자, 내경, 외경, 내경 클릭.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생성할까요? 자, 클릭한 다음에 밖으로 당기면은 외경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놓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내경이 생성이 돼요. 보통 외경을 먼저 만들고 내경을 나중에 만드세요. 그게 작업하기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파라메타에서 역시 수치를 조절할 수 있죠. 30, 레디우스 5. 레디우스는 반지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튜브형. 보통 이제 우리가 물놀이 할 때 많이 이제 썼죠. 그래서 이제 이걸 튜브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닷가라든가 풀장에서 이렇게 둥둥 띄워놓고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물결 따라 출렁거리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하시면은 이렇게 세그멘트가 이제 변하게 돼요. 이게 로테이션 값이고요. 이제 트위스트는 이제 이렇게 꼬는 거죠. 뭐 굳이 외과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값은 0 이렇게. 자, 세그멘트 수는 자 24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수직면이 몇 개냐 하는 거고요. 자, 사이드 값은 옆으로 수평면이 몇 개냐 하는 거죠. 이렇게 수평면과 수직면을 굉장히 아주 깔끔한 이런 도너스 형태가 되겠죠. 대신 용량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항상 염두에 두세요. 세그멘트를 많이 주면은 오브젝트는 깔끔하게 나오지만 그만큼 용량은 많이 차지한다. 렌더링 했을 때 컴퓨터가 좀 이렇게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렌더링을 하다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중간중간 세이브를 해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게 이제 플랜인데요. 요 플랜은 두께가 없고 면적만 있는
그런 도형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닥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물체를 놓고 이제 뭐 배치를 하면은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바닥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바닥을 이렇게 놓고 바닥면을 만들고 났더니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모디파이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값이었죠. 이렇게 주고, 자,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야. 자, 보시면 이제 기즈모가 여기 이제 Z 제로인 변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이 피벗점 갖고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파묻히게 돼요. 이렇게. 자, 밑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바닥이 되고요. 옆에서나 앞에서 만들면은 이렇게 벽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키면 이제 벽체가 되는 거죠. 두께가 안 보이는 필요 없는 부분들 모델링 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는 바닥면, 벽면, 천정면도 플랜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플랜도 이렇게 세그멘트가 나눠져 있죠. 뭐 움직이지 않는 바닥, 뭐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필요 없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로 당연히 해 놓으셔야죠. 세그멘트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변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세그멘트 수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부분에 있는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제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요 세그멘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인터페이스 두 번째 강의, 주로 이제 커맨드 패널에서 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